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그래도 빨간불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코스닥이 음전하면서 현재 8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지수 의미가 크게 없는 게 개별 종목 장세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특히 강한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종목에서도 이 종목 장세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차별화된 시선을 가져야 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도세 펼쳐가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쪽을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어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시 반 정도에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음전한 건데요. 시총 상위 안에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에 좀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관이 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입니다. 외국인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키워드는 반도체고 HBM 쪽으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기대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한미반도체 사겠다, 이수페타시스 사겠다 이런 분위기 강합니다. 하이닉스 필두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사들이고 있고 전력기기 종목들도 오늘 강한데 이제 신재생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지는 분위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전력 설비 종목이긴 한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급등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자, 다음 또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나 보겠습니다. 기관은 신재생 쪽 그리고 FTA 한중 정상회담 그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강한 종목들 사는 게 눈에 보입니다. SM부터 카카오, 하이브, CJ ENM처럼 엔터 쪽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을 오늘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그 한중 FTA에서 문화 관련해서 협력을 더 강화할 거다라는 이야기 덕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코 원전 플러스 미국의 뉴스킬 파워에 이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가장 많이 사들입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두산도 오늘 강하거든요. 과연 어떤 시선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체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인데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했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장이 좋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이 이게 좋은 걸까 싶긴 합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반도체도 지금 완전히 개별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랑 오늘 SK 하이닉스 둘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엔비디아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HBM으로 완전히 이제 독점적인 자리를 이 두 종목이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신고가가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10만 원, 20만 원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상방 한미반도체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어디까지 선을 긋기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지금 비싸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증설 계획을 또 발표했죠. 지난주 IR을 하면서 또 그 한미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캐파 증설 얘기가 나오면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장이 하나 더 늘 때마다 얼마가 매출이 될지 지금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TC 본딩 관련된 장비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추가 공급 계약부터 시작해서 삼성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우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명을 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지고 뭐 2% 넘게 가까이 빠지고 뭐 하이닉스는 오히려 4%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대형주 단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장비주는 더 심한 거죠 지금.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오늘 한 10몇 %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한 16만 원대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쪽도 지금 어차피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여러 이제 회사들, IT 회사들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AI 가속기까지 포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여기도 지금 하반기에 공장 증설이 돼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에서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늘었다. 단가가 좋아졌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바로 또 오늘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단가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가이던스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는 거는 지금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이제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장비를 발주하기 시작하면 또 한번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쪽도 여전히 지금은 조정을 잘 받으면 기회가 한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젠슨왕이 뭐 아쉬워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더블 벤더가 낫죠 사실은. 그리고 TSMC가 지금 중간에서 삼성 거를 갖다가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제 협업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입장은 뭐 밑에 공급해 주는 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너무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막 화내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저력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력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네.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저력이냐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HBM3 이 수요 테스트에 실패를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 젠슨왕이 막 속상해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고 했는데 하이닉스 혼자 그 물량을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공했으면 했는데 그 실패 소식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밸류 체인들도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다렸다가는 더 떨어지고 더 손실 그렇죠. 나면 속상하니까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두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아마 7만 뭐 한 2, 3천 원 선까지는 아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빠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매출 비중이 뭐 HBM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그 제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이 얼마나 또 치고 올라와 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장이 워낙 더 큽니다. 사실은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HBM도 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방식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력이라는 건 사람이죠. 결국에는 뭐 네. 엄청난 인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뭐 HBM 지금 MUF 방식을 쓰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이 방식도 원래는 삼성전자 거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들이 이제 일로 넘어가서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가 또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그 물량을 못 댈 거냐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공장 더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여전히 캐파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인데 삼성이 여기에 빨리 뛰어드느냐 못 뛰어드느냐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거고요.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향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전히 뭐 한미 반도체도 좋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결국엔 못 사는 거죠. 너무 급등해 버리면 조정이 나오면 항상 들어가실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4% 올랐는데 이제라도 사야지라고 사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흔들 테니까 흔들 때마다 모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롱텀으로 보셔야 되고 밸류 체인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설 때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기대감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하지만 검사 장비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아직 강하니까 그쪽은 그래도 이익 실현을 하실 거면 좀 하셨다가 뭐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그러니까 그 주로 발주를 주고 있는 회사들 네. 대표적으로 이제 YC 같은 종목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쪽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한 20-30%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검사 장비 쪽은 계속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요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정을 개선해야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너무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진짜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 그 근거는 결국에는 수주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럼 딱 두 개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로부터 수주 받은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삼성 밸류체인 안에서 일단 정리해 보면 삼성전자는 72,000원까지는 바닥 열려 있고 밸류체인은 조금 지금은 발 뺐다가 조정 더 나왔을 때 다시 담는 전략이 좋고 그래도 우리가 좀 종목 차별화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잘 가잖아요. 한미반도체 일단 오늘 신고가 갔고 이수페타는 20만 원 예상 주셨는데 이수페타 20만 원대요 드렸나요? 10만 원이었나요? 아, 네, 10만 원. 10만 원. 다시 신고가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한미반도체가 20만 원. 아, 네. 예.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수페타도 한미반도체 따라서 이제 곧 신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뭐 1분기 실적으로 그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가 증명이 됐고요. 그러면 공장 증설분이 반영되는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일부 반영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캐파가 올라오면서 매출이 더 잘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여전히 쇼티지 국면이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지금 다 팔리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스는 당분간 기판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포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뭐 5일선 조정 나오면 사셔라, 뭐 흔들 때 사셔라 이게 말씀드렸는데 이스페타는 보면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4%는 하루에도 뭐 왔다 갔다 뭐 크게는 한 6-7%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격하게 흔듭니다. 그래서 좀 음봉 나올 때 너무 왜 이렇게 빠지지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 예, 과감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니까 우상향 기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가이던스가 바뀌면서 이제 조금씩 더 밸류업이 되고 있는 이쪽 HBM 쪽인데 이스페타랑 한미반도체도 다 SK 하이닉스 셋 다 음봉에서 사고 삼성전자 조금 기다려보자.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짧아서 바로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안에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K 이터닉스 한화솔루션 이렇게 보입니다. 열어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진짜 이슈가 많은데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뭐 협력이 나올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가장 좀 시세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기적인 호재로 봐야 되나요?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이게 왜 주목을 받을까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전기가 부족하다는 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 설비 쪽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쪽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도 있고 숫자로 계산이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네. 그쪽을 먼저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아니면 도인 게 사실은 원전이거든요. 지금은 좋은 쪽으로 뭐 아니면 도인가요? 이제 수주를 하면 대박이고 수주를 안 하면 쪽박인데. 예, 근데 지금 체코 관련돼서 지금 뭐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네. 프랑스랑 하는데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입니다. 원전 쪽이요? 예, 딸 수 있을까 말까. 그리고 따면 또 미국이랑 나눠 먹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런데 저는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너무 원전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도 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면 여기 미 뉴스케일 파워에서 주가 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SMR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회사고 설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2007년부터 이거를 기술을 끌고 와서 이미 SMR에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해수 담수와 관련된 쪽으로 이미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력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 발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원전 이슈도 결국에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까지 쓰려고 하는데 대형 원전은 부담스러우니까 SMR로 가자 이런 거고 유럽이나 동유럽이죠. 동유럽권이나 주로 아랍 쪽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들 쪽에서는 대형 원전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워낙 전기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편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한 뭐 시작할 때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을 한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또 주가들도 원전주들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기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이 드라이브가 확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바닥이어서 오른 거라고 봐야 되는지 신재생이 진짜 세서 신재생은 뭐 미국에서 엄청 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낙수 효과를 받는 거예요, 저희도. 뭐 딱히 수주 모멘텀은 그렇죠. 없어도.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올라가면 사실 좀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게 그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특히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건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도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고 3분기나 돼야지 좀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지금 태양광이 없어서 난리인데 패널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많이 깔고 있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반증하는 게 요즘에 서진 시스템 실적 굉장히 좋아졌던 게 ESS 때문에 좋아졌잖아요. 결국엔 태양광은 또 같이 묶이는 게 ESS고요.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도 중국산 배터리 규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배터리의 70%는 다 ESS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만든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수혜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근데 지금은 수혜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중국 거를 자꾸 차단하고 미국 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해주고 우회 수출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훈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전도 그래서 다시 한번 훈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1956년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신재생 쪽은 거의 꼭대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꼭대기는 아니고 이제부터 스타트인데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진짜 수혜주 그럼 어떤 거 있어요? 사실은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진짜고요. 하나솔루션? 네. 그리고 뭐 이쪽 발전 관련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같이 가는 게 두산이에요. 그 지주사잖아요. 두산은 뭐 같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에너빌리티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갖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도 갖고 있죠. 근데 수소 관련돼도 지금 SOFC 관련돼서도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SOFC도 할 수 있고, 이게 방식이 한 4가지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가 그 중에 한 2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수소는 왜 또 이게 왜 다시 한번 부각되냐면 데이터 센터에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SOFC가 대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태양광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뭐 ESS에서도 뽑아오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옆에다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SOFC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미국의 블룸에너지 주가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 쪽으로 뭐 SK E&S,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직접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수소 쪽으로도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각되고 있는 SOFC 관련돼서 지금 뭐 SK 이터닉스 이쪽이 신재생과 SOFC를 다 하는 회사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최근에 시세가 되게 좋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SK가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블룸에너지랑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연관돼서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또 미코라는 종목도 있죠. 이제 미코라는 종목도 미코.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다시 주목받았는데 오늘 거래가 단일가로 거래가 되지만 여전히 쉬었다가 또 한 번 쏠 수 있다. 네. 중소형주에서는. 대표님 저희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신재생 쪽인 두산, 전력 쪽인 LS 딱 한 종목만 산다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지금 전력 LS는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산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두산도 사실은 저는 지주사 두산보다는 네. 그냥 따로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예. 어쨌든 뭐 신재생을 픽하신 걸로. 네, 신재생이 조금 낫겠죠. 알겠습니다. 신재생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주이부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